용사님,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도 이제 실시가 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 52시간제가 전격 시행된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주 52시간제라는 용어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근로자 동의에 의해서 12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까지 하시면 8시간, 8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예.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원래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노와 사가 합의한 12시간을 포함을 해서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고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다가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 관련된 어떤 이제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을 좀 검토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예, 정부가 바라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그 인건비나 또 고용이라는 게 사실 채용도 쉽지 않지만 퇴직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연근무제라는 걸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랄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랄지 시차 출퇴근제랄지, 그래서 좀 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과 근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근무 문화나 업무 혁신을 좀 가속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좀 이런 게 강화되어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뭐 업무를 본다고 업무 시간에 뭐 병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의 어떤 측정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기존 근무 방식을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떤 뭐 예시를 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4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주가 53시간, 두 번째 주가 45시간, 뭐 세 번째 주가 35시간, 네 번째 주가 5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기 전에 현재 이제 아직 6월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법 위반이 아니십니다. 5인 이상 49인까지는. 다만 7월 1일부터는 한 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한 주만 오버를 해도요? 네네.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를 만약 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4주 동안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평균을 내서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이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도 같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도입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한 주라도 한 시간이라도 오버하면 위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근로시간 관련해서 근로감독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사업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또는 불황 때문에 근로감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5월부터 10월 동안에 근로감독 집중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노무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연락을 오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노무사가 전화하면 뭐 거절하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노무사를 만약 거절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나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무사한테 전화 받는 것을 더 반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분들이 와서 보시는 것이 크게
집중적으로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임금, 네. 두 번째는 근로시간인데 네. 과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근로시간이 넘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네. 바로 처벌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여성 근로자들 중에 임신한 근로자거나 아니면 출산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장 근로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연장 근로가 넘지 않도록 회사에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랄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됐다. 이건 법 위반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여자분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업무의 특성상 어떤 뭐 급여를 담당한다거나 뭐 회계 파트다거나 어떤 특정 파트의 어떤 업무 특성상 내가 연장근무를 하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의 의미는 뭐냐면 일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게 연장근로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사업주가 정말 신경을 더 그럼요. 많이 쓰셔야겠네요.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어쨌든 주 52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유연근무제 같은 것을 도입을 했으면은 어떤 1시간 오버한다거나 이런 52시간 약간 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리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예를 들면 1, 2, 3주 때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가 맞아요. 마지막 주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을 당연히 초과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주 52시간제 위반에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근무제 중에 예를 들자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다 그러면 1주, 2주, 3주 때는 일을 조금 하다가 마지막 주에 일을 좀 몰아서 하더라도 전체 4주의 평균 자체가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도만 도입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도만 도입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회사가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사실은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어차피 이제 5인 이상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변경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거죠? 네, 맞습니다. 7월 1일자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휴업규칙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우리 대표님과 근로자 대표가 서로 서면을 합의하시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근로자가 동의해서 주 5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십니다. 서로 동의가 됐고 합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법에 52시간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하신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연제도 도입하면 괜찮은 거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가 기간 내에 52시간이 초과만 안 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최대로 만약 유연근무제를 많이 도입했을 경우에 최대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 적용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당장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네. 그 계도 기간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네. 7월 1일자로 곧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바로 걸리면 뭐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감독이 나와서 52시간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근로감독을 나왔더니 주 52시간제가 위반되어 있는 사항을 근로감독관이 이제 알게 됐다. 네. 그러면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정기간을 줍니다. 보통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정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제도를 완비를 한다면 네.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게 5인 이상 30인 미만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49인까지입니다. 49인까지예요? 네. 그러면 5인에서 29인 사업장 연장근로 실시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뭐 괜찮은 건가요? 어디서 들으신 게 있으신가 보네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네. 5인에서 29인까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한 경우 네. 기존에 주 52시간제에다가 네.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네요. 예, 한시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네. 그래서 어차피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연근무제를 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이게 해소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변경한다든가 취업계칙을 변경한다든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시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요 합의서 근로자 대표를 뽑으셔가지고 요 합의서 한 장을 쓰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과반수가 동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만 네네. 과반수 동의이고요. 이거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한다든가 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로자 대표와 우리 사업주, 우리 사장님과 합의하셔서 이 합의서를 쓰신다면 기존의 52시간제에 더해서 8시간까지, 그러니까 주 최대 6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고용 증대잖아요. 사실 종업원 늘리는 게 최선인데 인건비부터 뭐 퇴직금 뭐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데 농사님들을 만나서 어떤 이런 유연제도나 어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 법망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